1인 가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고 우리 누구나 이제 인생에 한 번은 1인 가구가 되거든요. 1인 가구로서의 삶이 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좀 안전해진다. 서울시에 지금 1인 가구가 총 139만 명입니다. 139만 가구이자 139만 명인데요. 서울시 전체 가구가 400만 가구쯤 되니까 한 33% 정도,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가구 유형을 나누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를 해서 가장 주요한 가구 유형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고요. 세대별로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한 49%,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뭐 인구 감소나 뭐 저출생, 고령화 등을 생각하면 앞으로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줄어들고 중장년, 특히 노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인 가구의 보편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를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한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1인 가구를 일시적이고 취약하고 예외적인 가구 형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생기면 가급적 빨리 다인 가구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청년이면 결혼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혼이나 사별을 하신 분들 같으면 다시 한번 가족을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인 가구를 형성하도록 해서 이 1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1인 가구가 많이 보편화됐고 그만큼 규모도 늘어났고 1인 가구 스스로도 1인 가구로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미래도 1인 가구로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1인 가구를 취약한 소수가 아니고 좀 긍정적인 주류, 이제 보편화된 가구 형태로 저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로 바뀌지 않더라도 1인 가구로서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펼쳐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1인 가구 연구나 연구를 하고 정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종종 겪게 되는 딜레마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1인 가구를 포함한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과 저희가 좀 중첩되는 걸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주거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연구를 하거나 정책을 만들다 보면 어느샌가 저희도 모르게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들하고 많이 닮아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1인 가구의 경제를 어떻게 좀 지원해 줄 거냐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경제 취약층 아니면 뭐 빈곤층에 대한 복지 정책하고 닮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분야별 취약성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들과 중복을 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1인 가구 정책이 중복해서 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 전반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차별화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집단 내 이질성인데요. 1인 가구의 형성 원인, 그리고 성별, 세대, 소득, 유형에 따라서 1인 가구는 그 안에서도 이질성이 상당히 큽니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을 혼자 산다는 기준 하나로 다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그 안에서 이질성이나 다양성이 많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를 통으로 보고 뭔가를 지원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특성이나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세대별, 유형별, 성별 같은 다양한 이렇게 좀 구분으로 좀 이렇게 특성을 파악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 포럼이잖아요. 1인 가구의 주거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 포럼의 관심사일 수 있는데 1인 가구의 약간 공동체형 주거는 현재까지는 세대별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구축되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효과도 있고 장점도 많은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실태조사의 좀 함의들을 보면 이제 세대가 같이 교류하는 형태의 주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스스로 1인 가구의 삶에 만족하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1인 가구로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하면 1인 가구로서 언젠가는 생애 주기의 전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인 상태에서 내가 청년이었다가 중장년이 되고, 중장년에서 전기 노인이 되고, 전기 노인에서 75세 이상 되는 후기 노인이 되는 이 생애 주기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생애 주기의 전환이라는 건 사람에게서 상당히 큰 변화이고 좀 잘 해내려면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1인 가구인 상태에서 이런 생애 주기를 겪는다고 하면 이 생애 주기 전환에 도움이 되는 주거 형태는
어쩌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주거가 아니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넘어갈 때는 뭐 자산을 형성해야 되고, 이건 제가 몸으로 겪어봐서 아는데 확실히 신체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중장년에서 정기 노인으로 넘어가면 보통 은퇴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는 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노인은 비교적 한국에서는 건강하시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후기 노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혼자서 독립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때부터는 웰당에 대한 고민도 하시게 됩니다. 만약 뭐 보통 말하는 원룸, 오피스텔 같은 개인별 주거에서 살게 되면 사실 온전히 개인이 이거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대별 공유 주거,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 1인 가구가 모여 살거나 노인 1인 가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해당 세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고민하고 대응하고 협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애주기 전환이 일어날 때는 이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청년 세대가 중장년 세대에 대한 고민을 청년 세대끼리만 모여서 고민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주거 안에 청년, 중장년, 노년 1인 가구 같이 모여 산다고 하면 청년은 이제 미리 자기 이웃인 중장년이나 노인 1인 가구의 삶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문턱이 낮게 좀 고민하거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본격적인 협력이나 좀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좀 이런 상호 보완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정책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공공주거 정책 자체가 워낙 다인 가구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1인 가구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해소하는 형평성 제고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주거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은 그 공공임대주택이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입주를 할 때 보면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이 나뉩니다. 근데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선 공급을 하는 거고, 일반 공급은 이제 그런 거 조금 별개로 이제 좀 더 넓은 분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그 특별 공급에서도 보면 그 가구원 수에 따른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똑같은 입주자 조건이 되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이 가점을 더 받아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죠. 일반 공급에서도 이 기준을 유지하게 되면 사실 1인 가구는 일반 공급에서 가구원 수가 한 명이기 때문에 몇 점 차이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늘 뒤로 밀립니다.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1인 가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다인 가구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순위 가점제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정책 취지를 고려해서 특별 공급에서는 만약에 가구원 수에 따른 가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일반 공급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가점 기준을 없애서 1인 가구와 한 번 더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조금 점수를 덜 받는 것들을 좀 개선해 보자. 한국보다 그 서구권 국가들이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그리고 그렇게 된 지 훨씬 오래된 건 맞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좀 연구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서구권 국가들은 저희처럼 우리나라처럼 1인 가구라고 따로 특정해서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쭉 펼치는데 그 정책에 주로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 1인 가구신 거죠. 1인 가구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정책을 펼치는 건 제가 아는 한으로는 한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잘 없고요. 이제 1인 가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고 우리 누구나 이제 인생에 한 번은 1인 가구가 되거든요. 1인 가구로서의 삶이 제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좀 안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청년 1인 가구들에게 이제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애를 낳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건 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년기에 본인의 삶이 좀 안정될 때 아니면 자립의 바탕이 만들어질 때 스스로 결혼하기나 가족 만들기, 뭐 부모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1인 가구 청년 주거를 잘 지원하는 게 저출생 문제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